안녕하세요. 펜타리 선생입니다. 오늘 입시막설 내용은 그 자사고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사고만 자사고형 교육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고인데도 자사고형 교육과정 형식을 취하는 학교도 있고, 웃긴 건 자사고인데 뭐 일반고랑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사고의 단점이 아니라 자사고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단점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라고 했지만 또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고2, 현재 고3 올해 수능친 얘네들 기준,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혹시 뭐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은로는 뭐 구독통에서는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그 자사고형 교육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뭐 다양한 과목들, 흔히 뭐 부모님들이랑 사교육시장에서 심화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 뭐 물리학 실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과목 이수하는 그런 것들 등 다양하게 이제 이수를 하고, 근데 오늘 제가 다루려는 자사고형 교육과정은 뭐냐면 빠르게 교과 이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물리학을 보통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2학년 전체에 배우는 게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이제 집중 이수제를 학교들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집중 이수제를 해도 보통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2학년 2학기 때 배운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 1학년 2학기 때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원 수투를 뭐 2학년 1학기 때 동시에 한다거나, 보통 요거는 경북, 부산 요쪽 학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수원을 뭐 2학년 아니 1학년 2학기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요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학년 때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를 1학년 때 한다거나, 아니면 3학년 때 배우는 뭐 미적분을 뭐 2학년 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좀 한 학기 정도 빠르게 이수를 다다닥 시키는 행위, 요거를 지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사고형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자사고들이 주로 이러는데, 일반고도 이렇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사고도 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사고의 교육과정 단점이 아니라 자사고형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들의 단점이에요. 학교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고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은 뭐 오늘 장점 얘기는 많이 안 할 거라서 그냥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사실은 이거의 장점은 자사고형 교육과정이 어필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종 지원에 유리한 성적대 학생들은 이런 교육과정이 뭐 좀 버프를 받아서 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오늘은 단점을 이제 주로 얘기할 거니까. 단점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빠르게 내신 경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1학년 2학기에 뭐 사회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 뭐 있는데, 어쨌든 1학년 2학기가 끝나면 사실상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미 많은 과목이 이수가 되고 경쟁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사실상 내신 경쟁이 끝나요. 거의 다 끝났죠, 사실상. 3학년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등급 나오는 과목이. 그렇죠? 뭐 부산, 대구만 가도 3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도 많고요. 뭐 있어봤자 뭐 한 개, 많아봤자 뭐 두 개면 수두룩합니다. 3학년 때는. 그러니까 2학기가 아니라 1학기 끝나면 사실은 내실 경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거의 뭐 이때부터 상실이 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을 이제 많이 이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신 경쟁이 종료된다는 거. 물론 이게 좋은 학생들도 있죠. 어떤 학생들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좋죠. 빠르게 내신 경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내신을 좀 더 올려야 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이제 공부를 막 1학년 때까지 누워있다가 2학년 1학기에 이제 일어나신 학생들은 이제 어우씨 뭐지 일어났는데 다 어디 갔지? 이럴 가능성이 이렇죠. 네. 그 다음에 수능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상위권 중하위권 다 똑같은 고통인데, 이게 이제 수험생 시기가 고3이죠. 요거 고3 때 수능 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를 그 수능 응시하는 과목이랑 학교 교육 과정의 괴리가 크죠. 너무 큽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대부분 이래요. 교육 과정이 3학년이랑 안 맞아요, 사실상. 사실 이게 좀 되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안 맞는데 특히 얘네들이 더 문제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내가 수능을 칠 건데, 물리학을 1학년 2학기 때 만약에 내신을 했어, 학교에서. 그럼 보세요. 그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하고 난 앞으로 물리학 칠 거니까 열심히 물리학 틈틈이 공부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 2학년 1학기 때 내신 경쟁하고 또 2학년 2학기 때 눈앞에 있는 내신 경쟁하면 내가 물리학 언제 배웠었지 막 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수능 대비가 더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번과 2번 때문에 매우 고도화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선행학습을 안 하거나 부족하면 이미 정신 차리면 내신 경쟁이 끝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수원을 뭐 1학년 2학기 때 하는 학교가 있다. 그거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 때 수상화를 다 하고 1학년 2학기 때 대수를 아니 이제 수원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학습 안 하고 이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수능 공부 교육 과정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번째 단점. 결국 2학년 2학기부터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보면 상당수 많은 비율로 부두술을 이제 사용을 하세요. 부두술. 2학년 2학기 끝났으면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사실상 내신 경쟁도 끝났고 수능 대비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능 대비도 계속 못했을 거니까 수능 경쟁력도 뭐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 모의고사 경쟁력도. 근데 뭔가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학교는 뭐 우리는 이제 뭐 교육 과정이 뭐 매우 좋아가지고 뭐 학종으로 막 많이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 텐데 그러면 내신 경쟁 끝났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부두술밖에 없어요. 비교과로 이제 역전한다. 세특으로 역전한다. 이게 이제 부두술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에 되게 지금 아마 이미 많이 힘들게 살았을 거고 지난 4학기를 웬만한 학교들보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보통 소수니까 대부분 이제 좀 불편할 텐데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앞으로 1년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막 단점만 얘기하는 거고 뭐 솔루션을 막 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학년 2학기 중에 이 교통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교통 정리, 여기서 말하는 교통 정리는 내가 대입 전략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입 전략. 그리고 대입 전략에 맞게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분리.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요거죠. 이런 것들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학교일수록 또 겨울방학 끝나고 아니 겨울방학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뭐 자꾸 또 뭐 쓰라고 뭐 발표하라고 난리지고 또 이제 또 그런 또 유튜브 또 보고 막 또 쓰실 거잖아요 또 그죠? 근데 이게 부두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부두술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독하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더 심하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이제 아예 학기제니까 아예 훨씬 심합니다. 훨씬 더 3학년이랑 수능이랑 맞지도 않고요. 교육과정이 사실상 훨씬 심하다. 그리고 내신 경쟁은 뭐 뒤에도 계속 될 수 있죠. 뭐 약간 완화되는 건 내신이 이제 대부분 등급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수능 대비는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세대 애들은 더 힘들 거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셔서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입시막서를 다음 편을 지금 그 겨울방학 특집으로 한 2개 정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라이브로 할지 입시막설로 할지 좀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겨울방학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 뭐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고 우리 뭐 윈터스쿨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하고 막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참고하셨을 거니까 계획을 세우고 났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입시 막설이든 라이브든 공지를 할 테니까 라이브를 하게 되면 혹시 공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그래서 혹시 이 방송만 보고 뭐 좋아요를 안 눌렀다거나 구독을 안 눌렀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안 눌렀다 좀 하세요 좀. 감사합니다.